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명절 때 고향에 못 내려갈 것 같아서 제가 명절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육전을 직접 만들어 봤어요. 혼자서 보내는 명절이라 좀 명절 느낌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육전을 만들었고, 또 육전이랑 잘 어울릴 술이 뭘까 하다가 명절에 이제 설날에 마시는 차례주, 경주 법주를 같이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일단 경주 법주가 처음 먹어보는 술이긴 하거든요. 뭐 차례나 제사 지낼 때 술을 직접적으로 먹어보지를 못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사봤는데 13도의 술이라서 엄청 깔끔하고 목 넘김이 좋아요. 좋고 육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조화가 되게 잘 돼요. 육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만들기가 쉬워서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뭔가 되게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 같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집에서 이제 시집 가면 많이 할 거라고 조금 이런 요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명절에 좀 잘 안 시키셨어요.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기만 하다가 이번에 이제 혼자 보내게 된 김에 직접 만들어 봤는데 맛있고 재밌네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재밌었고요. 여러분들은 명절 분위기 좋아하시나요? 저희 집은 할머니 댁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진짜 복닥복닥하게 막 복작복작하고 엄청 꽉꽉 가족들이 엄청 많이 와서 같이 보낸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제가 뭔가 집에서도 조금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인 편이고, 그래서 그런 막 오랜만에 인사하고 이런 게 너무 쑥스러워서 좀 그런 명절 분위기가 딱 반갑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먹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뭔가 이런 명절 분위기가 그리워지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절 하면 조금 생각나는 게 설날에 이제 세뱃돈을 받잖아요. 이제 인사를 하고 새해 인사를 하고. 근데 저희 집안이 좀 특이한 게 한 번은 애기들 다 모아놓고 장기자랑을 해서 통과가 되면 세뱃돈을 주겠다, 이렇게 어른분들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뱃돈은 너무 받고 싶은데 제가 또 A형이거든요. 너무 쑥스럽고 창피한 거예요. 뭔가 이제 남들 그 친척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한다는 게. 근데 또 세뱃돈은 너무 받고 싶고, 왜냐면 이제 어린 나이에 조금 많은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또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얼굴 막 빨개진 채로 피아노를 쳤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할머니 댁에 엄청 큰 피아노가 한 대 있었거든요.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이제 절하고 세뱃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은 이제 조금 살짝 세뱃돈을 받을 나이보다는 세뱃돈을 줄 나이가 됐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도 근데 세뱃돈 받고 싶고, 뭔가 이제 할머니 댁 가면은 또 용돈 주시니까 그런 맛이 또 명절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뱃돈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세뱃돈도 받고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명절 하면 또 잔소리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척분들이나 이제 가족들한테 잔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도 많죠. 뭔가 그 잔소리들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움의 표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애정이 어린 말들이나 질문이란 걸 알지만 또 듣는 사람은 지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명절에 제가 못 내려가니까 잔소리도
안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화로 안부 인사랑 새해 인사 겸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전화망으로 잔소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네네 하고 끊었는데 목소리는 밝지만 이제 전화니까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표정은 이렇게 굳은 채로 목소리만 아 네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끊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항상 매번 명절 때마다 명절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잔소리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잔소리로 고통을 받고 계셨는데요. 잔소리 하면 또 끝이 없죠. 그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학생 시절에는 성적 얼마나 나오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놀기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대학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많죠. 대학교 어디 갈 거니? 뭐 누구는 어디 서울에 있는 거기 썼다는데 너는 어디 썼니?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대학교로 넘어가도 이게 끊기지 않아요. 뭐 취업은 언제 할 거니? 이 질문이 정말 마음이 아픈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취준생분들이 또 명절날 가족들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취업을 해도 이게 끊기지가 않아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부터 시작해서 연봉은 얼마니? 누구는 얼마 받는다는데? 뭐 이런 거. 그런 질문들이 다 애정이 섞인 거고 관심의 표현이란 건 알지만 명절의 잔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재치 있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버전의 메뉴판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거를 핸드폰에 명절에 할머니 집 가기 전에 다운을 받아 놓으세요. 이렇게 보면은 뭐 무슨 질문에 5만 원, 무슨 질문 뭐 10만 원, 무슨 질문 15만 원, 이게 그 가격이 좀 세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 걸 딱 보여드리면 아 내가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고요. 왜냐면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니까 아 이게 잔소리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요거를 꺼내서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네 하고 그 화제가 전환이 돼요. 질문에서 이 메뉴판으로 관심이 이동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대답하지 않고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잔소리 대처법으로 메뉴판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서 새해 음식 육전이랑 경주 법주를 함께 먹어보았는데요. 다음번에도 맛있는 안주랑 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해니까요, 설날이니까 이제 설날 인사 제대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